귀성길 교통량이 가장 많을 걸로 예상되는 건 명절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입니다. 4대에 걸쳐 가족 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뉴스들이죠. 넉넉한 세뱃돈에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어른들의 민속놀이 한마당이 하지만 올 설에는 이 익숙한 풍경들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다시 생각되는 오늘,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하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설날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맞는 첫 설날이라 그 복을 받아라는 인사가 그저 단순한 덕담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밥상에 그 간절한 기원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새기고 저마다의 바람들을 음식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서로의 안녕을 비는 새해 첫날, 그 소망과 기원을 담은 음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남 화순 백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송단 마을입니다. 설이 가까워지면 산에 오르는 걸음이 바빠지는데요. 바로 이 가늘고 작은 대나무 산죽 때문이랍니다. 아니 조리 때 이거 잎삭 2개 있는 것만 세대만 끄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 복을 많이 주려면 복조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조리 만드는 대나무라고 해서 조리대라고 부르는데요. 겨울에 새로 돋아난 조리대를 베어다 복조리를 만든답니다. 여기는 갖다 보시면 좋은 것이요. 옛날에는 여산 너몇달이 다녀요. 말도 못하게. 지금은 눈이라도 쬐끔만. 그전에 눈이 여기까지 쌓여있어. 푹푹 빠져가면서 새끼들 먹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를 했지. 낫지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날카로운 조리대에 찔리기 일수. 산에서 내려올 때쯤이면 몸이 꽁꽁 얼어붙곤 했답니다. 여름 한날 먹잖아요. 막 3개, 5다발, 석 다발. 그러면 여름 갖다 내려놓고 또 오고 갖다 내려놓고. 다발로 묶으면 무게도 제법 묵직한 터라 들고 내려오는 일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저. 조리대를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끓는 물에 한번 삶아 껍질을 벗기고 4가닥으로 쪼개 뱃살을 만듭니다. 이제 저거 철개고 이거 쪼개고 그래갖고 이제 말려. 이제 바짝 말려야 돼. 안 말리면 탱이가 나버려.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 뱃살은 햇볕에 잘 말려야 하는데요. 겨울이면 집집마다 마당 가득 조리대를 널어놓곤 했답니다. 농방 다 끝나고 겨울철에 만들어야 방이지 안 돼. 이 마을에서 조리대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넘었답니다. 복조리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마을에 들어서는 길에 복조리 길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지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은 들리지 놓고 안녕하시죠. 먼 길이 앉아서 해야 하니까요. 앉아서 올라오시오. 거기. 이 마을 사람치고 조리 못 만드는 분이 없다는데요. 말린 뱃살은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다음 시줄과 날줄로 엮고 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군요.
몇 시간 앉아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해야지. 몸이 잘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대로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두 선생님, 손가락 예. 이 조리를 만들어 갖고 먹고 살면서 이렇게 이 조리를 하면서 이걸 하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에 이거 조리 때 찌러 이렇게 가갖고 굳어버렸구만. 예. 이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어? 손이 이렇게 붙기만 붙었지. 사진 하나 찍어야지. 대한민국 복을 다 준 손이에요, 이 손이. 그래 말이야. 복이 어디 그렇게 쉽게 얻어지던가요? 손가락이 휘고 손끝이 닳도록 애쓰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어 복을 받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거겠죠. 이 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거 조리를 팔아서 학비를 내고 애기들을 가르쳤대요. 아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해갖고 애기들을 다 가르쳤어요. 한번 얘기해보시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 복조리가 든든한 살림 미천이 되어 주었다니 그야말로 복동인 셈입니다. 전부 다요. 여기는 아주 밥숟갈 띄우면 배워야 돼요. 곡손이 이 동네에 다 모였구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 12월 한 15일쯤에 지고 나가요. 그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제 팔로. 전국으로 이제 팔로 안 하는 거 여기서 서울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지고. 그냥 정월 초하루 되기 전부터 그런까지는 돼요. 예, 보름까지 이제 팔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 거리에 다니신 분이 아버님이신지도 모르겠네. 복자리 사세요, 복자리 사세요. 예. 조리는 쌀을 일어 돌을 골라내는 도구인데요. 설날 벽에 걸어두면 1년 동안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복조리라 불렀답니다. 집집마다 복조리 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복조리 사세요 외치는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곤 했다지요. 복 많이 받으려니까 그래, 전화 맞아. 여기다가 복을 걸랍니다. 아유, 이거 만드시는 분이 우선 복을 좀 받아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예, 가득 복이 차게 잘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복이 담뿍 담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엔 밥을 할 때면 조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필요 이거 아니면 못 먹어. 옛날에는 땅이다 널어갖고 방아가 돌을 안 밀어준 게 지금은 다 이렇게 머리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래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면 돌은 가라앉고 쌀만 조리 안에 담기는 거죠. 딱 계란 봐라. 꽁 어디서 잡았어? 꽁. 응. 우리 아저씨가 응. 산에서 응. 잡아오셨어. 몸에 기술도 좋네. 겨울이면 산에서 잡은 꽁이 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건 내장 아닌가요? 내장 갖고 장국 해야지. 꽁 장국. 알과 내장까지 꽁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셈인데요. 여기에 마른 새우와 홍합, 북어를 넣고 당국을 끓입니다. 깨진 뒤. 동네 어르신들 싹 해간으로 나오리 갖고 해간에서 상 싹 차려놓고 인혁집에 음식 온 거 싹 갖고 와. 그래 갖고 상 차려놓고 다 세배 들어. 당국이 끓으면 차례 지낼 준비가 다 됐다는 신호라지요. 당국 재료가 지역마다 다양한데 꽁내장을 넣고 끓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냄새 좋네. 고기를 어느 갖고 내장하고 뭐 쌈박하잖아. 기름기도 없고 고기를 오면 기름기가 있잖아. 그 맛이 틀리지. 속 깊은 맛의 별미 당국입니다. 설이 다가오면 땅속에 묻어둔 신건지부터 챙깁니다. 무를 통째로 심심하게 담근 전라도식 동치미를 신건지라 부르는데요. 10월 달에 담았을 거예요. 10월 달에. 그리고 1년 내내 드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설 세고는 안 만나. 이제 설 안에 싹 먹어버려야지.
금방 익혀 시원하게 국물부터 먹고 무도 건져 먹다가 슬슬 군내가 나기 시작하면 채를 썰어 양념에 무쳐 먹곤 했답니다. 복절이 제지하러 갔다 와서 배가 고프면 이놈을 밥을 배갖고 먹어봐 아주. 고구마를 푹 삶아서 물컹하니 갖고 요는 고구마 연거서 쭉쭉 빨아먹고 그러면 엄마랑 같이. 고구마랑 같이 그러면 엄청 맛있어. 고소한 참기름에 고춧가루, 마늘만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밥에 비벼도 맛있고 고구마와 함께 먹어도 그만이었답니다. 어떠 맛있거든. 고구마 많이 잡수세요. 자, 둘이 나눠 먹세. 옛날에 우리 복조리 만들 때 이거 먹은 생각나지? 신건지다. 아마 자, 많이 먹어. 복조리 만드느라 밤을 새는 날이면 고구마에 신건지 무침 얹어 먹던 그 맛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진짜 맛있네. 밤새 만들었어요. 날 새기오고. 많이 자야 2시간 아니면 3시간. 그 정도 자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그러고 했어요. 돈 번게. 이제 그 재미로 애기들 이제 설 돌아오면 이제 옷도 사서 입히고 이제 음식도 사서 이제 사다가 설도 세고 막 그러니까 재밌었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일하던 시절 간단하게 허기를 채워주던 고마운 끼니였습니다. 될란가 모르겠네. 도매가 적어. 힘들게 번 돈이니 무엇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빼를 닭의 뼈도 버리지 않고 다져서 떡국 끓일 때 사용을 했다는군요. 집안집 옛날에는 고기가 부족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사갖고 밀가루 좀 넣어갖고 점점으로 동글동글 해갖고 그래갖고 끓여갖고 조금씩 고명으로 놔주려고. 조리법이 조금 독특한데요. 닭뼈를 곱게 다진 다음 밀가루를 섞어 동그랗게 완자를 빚습니다. 이 닭뼈 완자를 닭고기와 함께 끓이는데요. 고기만 넣는 것보다 더 깊은 맛이 난답니다. 뼈에서 우러난 국물이 맛있지. 여기에 간장을 넣고 짭조름한 장국을 만든답니다. 손님 오시면 얘는 한국자서 이제 다린데다 얘는 딱 다 오가리에다 딱 단지에다 담아놓고 손님들 오시면 얘는 한국자서 도우국 싹서 여서 끼래갖고 떡국을 해서 손님상에 올리고 그랬어요. 닭뼈 완자로 만들어 놓은 장국을 한 국자 넣고 떡국을 끓인답니다. 떡은 긴 가래떡을 둥글게 썰어 넣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죠. 떡에다가 전부 다 썰어서 장수 온다고 가래떡이 지은 게 장수를 명이 그만 붙여온 거예요. 떡을 둥글게 써는 건 옛날 엽전 모양을 본따 재물복을 기원하는 의미라는데요. 한 살 더 먹는 떡이라고 해서 첨세병이라고 부른답니다. 나이 먹고 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랍게. 할 수 없이 먹는 거지. 세월아 가지를 말으라. 나이를 먹는 떡이라니 이젠 아무리 맛있어도 영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따 맛있네.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은 엄마들이 몸빼나 바지나 입잖아. 옛날에 큰 미니스커트 같은 신고 히로 3단짜리 7단짜리 신고 그때가 좋았지. 젊었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을 타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그래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니 이만하면 복받은 인생이죠. 잘해요. 복 많이 받았지. 노력 끝에 성공이 있었지. 복결이 만들어갖고 오남매 다 가르쳐서 시방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는데 멋을 더 바르고 살겠어. 그게 제일 큰 복이죠. 그렇게
고된 시간을 묵묵히 견디어온 수고로운 솜들이 있어 올 설에도 밥상에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조리 말고도 기원을 담는 특별한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설날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떡이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더니 요즘은요 이렇게 예쁜 모양의 떡들도 많이 즐겨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떡 중에는 좀 특별한 무늬가 찍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근데 이 무늬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새겨놓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떡은 쫀득쫀득한 식감의 절편인데요. 표면에 무늬를 찍는 도구가 바로 떡살입니다. 김유석 씨는 30여 년 동안 전통 떡살을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떡살은 좋은 나무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건 감나무예요. 일단 구하기가 쉬웠고 나무 자체 내에서 냄새도 없고 나무가 냄새 나면 떡에 냄새 배일 수도 있고 뭐 붉은색이 나오면 떡에 물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나무가 더 강하니까 잘 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 떡살 하면 감나무였죠. 떡을 찢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일이라 다른 목공예와는 작업 방식이 조금 다르답니다. 조각을 할 때 떡살이 잘 찍히도록 깊이와 각도 등을 섬세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군요. 떡살을 이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떡살은 음각으로 만들어서 떡이 양각이 나올 수 있도록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거하는 게 떡살 조각입니다. 이건 예전 걸 이렇게 지금 모아놓은 떡살인데 특히 문양의 의미와 쓰임새가 다르다는 걸 알고 새기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문양은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언어단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이 살았었을 때 이렇게 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뭘 설명하다 보면 그림으로 설명하잖아요. 땅에다 놓고 모래에다 그린다 사라 그러거든요. 삭격. 모래에다 그림 그린다. 그 그림이 발전된 게 문양입니다. 문양이 발전된 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단 이야기예요. 이런 그 떡살은 지금 뭐 이렇게 뒤에 수결이 돼 있잖아요. 뭐 봉산면, 쌍산면, 뭐 하산이면 하산이 이렇게 동네 마을에 쓰는 문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월, 정묘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월 정묘년이면 1926년 정월달에 어느 행사에 동네 마을 행사에서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이야기는 그 칠보문에 들어간 그 문양들이라고요. 우리 마을이 풍요롭게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원의 의미로 썼던 떡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떡살 같은 경우는 태극기 문양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구한말 때 우리 독립을 기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떡을 찍어서 조상들한테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또 예전에 떡살을 보면 여기다 독립 이렇게 써놓은 떡살도 있습니다. 태극기를 새겨놓고 독립을 염원했던 이 문양처럼 떡살에는 공동체의 가치와 소망을 담기도 했습니다. 떡살은 그렇게 저마다의 기원을 담은 마음의 그릇이었고 문양 하나하나에는 시대와 지역, 집안의 정신을 상징하는 가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혼상제와 잔치에 빠지지 않는 떡은 단순히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하나의 의례였습니다. 떡에 살을 박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떡에 새겨진 문양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소망이 담겨 있곤 했죠. 떡살은 보통 우리가 통과 의뢰를 하면서 같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떡에 박혀 있는 살 모양을 보고 아 이건 네 집의 돌떡이구나, 네 집의 생일떡이구나, 네 집의 회갑떡이구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떡을 썰 때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칼이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군요. 떡 모양의 끝이 꼬리처럼 나온다 그래서 꼬리 절편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떡인가에 따라 떡에 새기는 떡살 문양도 다르답니다. 선생님처럼 100일이 됐을 때 아이의 건강과 오래 살고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그때 찍었던 떡살의 종류가 물고기 있습니다. 물고기는 만남을 뜻하고 혼례 때에는 일단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다산의 의미가 담겨 있는 문양을 많이 쓰는데 주로 석류문을 많이 써요. 회갑 때에는 부모님들의 장수를 의미해서 오래 사시라고 국화문이라든지 국수문을 써서 회로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문양을 사용합니다. 제례 때에는 생을 다 마치셨지만 또 새로운 삶으로 살으시라는 윤회적 사상을 해서 연꽃이나 수레차 바퀴문을 사용합니다. 문양이 아닌 떡은 빛난 모양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보자기로 쌌다 그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떡이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는 우리가 뭘 담을까요? 복을 담을 수 있겠죠. 복과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담아서 상대방에 주는 소통의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고 향을 태워 향기를 더하면 떡 위에 새겨 넣은 마음들이 간절한 기원이 됩니다. 너 이거. 아니 이게 와야지. 엄마가 이모들이랑 냄비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통 세트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사서 이렇게 저기 윷놀이 상품으로 하시고 반찬통 같은 거 좋은 거 새로 나온 거 그런 거 윷놀이 상품으로 많이 준비하고 또 그거 가지고 막 윷놀이해서 막 상품 타가고 막 그랬었어. 이렇게 떡국 먹고 윷놀이 한 판 하고 그렇게 해지 또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거고.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는 것도 모두의 큰 소망일 겁니다. 위에 숟가락으로 긁어야지 맛있어요. 네, 채를 쓰면 각이 저고 딱딱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긁으면 부드럽고요. 네, 그래서 꼭 이거 만두 속에 들어가는 무는 이렇게 숟가락도 이렇게 많이 따랐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저희 동네는 거의 또 집집마다 이렇게 무를 많이 넣고 하셨었어요. 네, 저희가 시골에 살 때 보면 겨울이면 이 김치보다도 무를 많이 넣고 하셨어요. 이댁 설에는 만두가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무를 숟가락으로 갈아 넣는 게 비법이랍니다. 무가 들어가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만두피 안에 소를 넣고 감싸서 만드는 만두는 복을 싸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설에 먹는 만두를 복만두라고 부른답니다. 저희가 구남매에 저희 엄마 아버지 또 이게 정월달에는 세배 오시는 손님들에게 꼭 만둣국을 끓여냈잖아요. 엄청나죠. 만두 속을 하면 하루 종일 다져요. 하면서 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부엌 없는 집에다 시집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손님 오시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 오면은 냉큼 앞으로 가가지고 막 저 세배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세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세배하고 나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서 또 이제 친척들 애들이랑 누가 더 많이 받았나 막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이 댁에선
만두 종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후추 한 요런 정도 넣어서 예. 이래서 이제 먹고 깨물다가는 막 하고 막 그러면 막 웃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만두 하나에 후추를 숨겨 놓으셨다는데요. 저런 거 잘 걸는데 제가 먹게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만두들을 큰 만두피 안에 여러 개 넣고 한 번 더 감쌉니다. 이렇게 한섬지기라고. 옛날에는 이게 한 섬이 두 섬이 섬이라는 게 부자를 의미했던 거예요. 보통 섬만두라고 저희 엄마는 섬만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자기에 싼다고 해서 보만두 뭐 이렇게들도 얘기했어요. 이연순 씨 어머니는 큰 집 살림에 동네 일까지 챙기던 살림꾼이었답니다. 부엌 없는 집으로 시집가겠다는 이연순 씨도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다죠. 부러워했죠. 친구들은 뭐 엄마가 음식 솜씨 좋아서 너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기는 했어요. 큰 만두피 안에 작은 만두를 넣은 섬만두는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과 후추로 운을 점치기도 하는 재미있는 만두랍니다. 벗겨야 이렇게 커야지 이거 싸기가 좋거든. 배추로도 만두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아주 배추잎이 넓적하고 좋으네. 만두피를 밀가루나 이런 쌀가루를 가져가지 않고 이 배추잎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뚜껑 덮고 오래 삶을 게 아니라 이렇게 끓는 물에 넣었다만 건지면 돼. 넣었다. 3cm 정도로 길이를 곱게. 숙주와 표고등으로 곱게 채 썰고 다진 고기와 함께 소금, 후추 등으로 과하지 않게 양념을 한 다음 만두소를 만듭니다. 데친 배춧잎에 소를 넣고 감싸주면 되는데요. 배추에 옛 이름을 붙여 숭채만두라고 부른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만들던 귀한 만두였다는군요. 항상 먹던 거라 그냥 저희가 특별한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이렇게 궁중에서 먹던 음식인지 저희는 잘 몰랐어요. 담백한 맛에 건강만두로도 손색이 없는 별미랍니다. 전통 음식을 배우다 보니 책 속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어머니의 음식들과 닮았더랍니다. 이 만두도 그중 하나라는데요. 이건 변시만두예요. 예, 변시만두는 닭을 먼저 이렇게 삶아서 이 닭고기를 찢어서 조금 받아서 양념, 뭐 별 양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귀합총서라는 고조리서에 나오는 변시만두는 변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만두 소에다 잣가루 넣고 하는 만두는 이 만두밖에 없어요. 네, 닭고기가 이렇게 살만 발려서 하면 또 팍팍한데 잣가루가 들어가면 부드럽기도 하고. 닭고기에 잣가루를 넣고 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변시만두는 다른 만두하고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이것을 기불 만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속이 보이도록 만두피를 얇게 민 다음 삼각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보기 좋게 빚은 만두랍니다. 재료도 모양도 다양하게 빚은 만두 속에는 복을 비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유, 아주 연하고 좋네. 이건 승검초라 부르는 당귀잎입니다. 당귀잎이 겨울에 이렇게 싱싱하고 좋아요. 어떤 향이요? 얘기해봐. 약간의 한약의 향이 들면. 승검초와 당귀라는 이름에는 전쟁터로 나간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데요. 이 댁에선 당귀잎으로 떡을 만드신다는군요. 절여서 먹는 것은 뿌리를 쓰고요. 이렇게 음식에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쓰는 거는 잎을 가지고 해요. 당귀 잎만 갈아 넣고 떡반죽을 만들기 때문에
당귀 특유의 은은한 한약 냄새가 물씬 풍긴답니다. 떡하는 날은 온 집안의 향이 아주 지금 이렇게 가루 섞으면서부터 나는 게 찌면 또 더 많이 나요, 향이 아주. 약초로 유명한 제천에서 나고 자란 터라 당귀를 활용하는 데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넣고. 어려서 어머니가 만들어주곤 하셨다는 이 당귀떡은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면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어 먹던 인심 좋은 떡이랍니다. 엄마가 무슨 생일날이나 또 집에 큰일이 있을 때는 또 어디 선물하실 때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유, 색깔 이쁘다. 야. 아주 새파랗게 그냥 그대로네, 색깔이. 두 딸과 아들까지 모두 어머니에게 떡과 한식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다니 이게 또 큰 복이다 싶습니다. 좋아서 잘 씻겠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음식 하시는 거를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게 돼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냥 흔쾌히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따랐던 것 같아요. 안에 팥소를 넣고 둥글게 빚은 다음 잣가루를 고물로 묻혀 단자를 만드는데요.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약떡이랍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들면서 빌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굴리는 걸 늘 우리는 빈다고 얘기해요. 달콤한 팥과 고소한 잣가루가 은은한 당귀향과 어우러져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는군요. 입안에 막 퍼지는 당귀향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우리 10명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그것을 떡하면서 늘 빌고 있어요. 건강과 복을 담은 떡과 만두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곧 오겠죠. 네, 임숙주 씨에겐 술을 빚는 일이 설 준비의 시작입니다. 잘 됐다. 누룩을 직접 빚어야만이 내 술이 나오고 또 누룩 성질을 알기 때문에 좋은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8년 전 귀농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요즘 술독에 빠져 산답니다. 두 분 되게 술을 좋아하세요? 못 먹어요. 전혀 못 드시고. 네. 둘 다 못 먹어요. 아니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죠. 옛날에는 그냥 공무원 생활 했으니까 그냥 했는데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됐습니다. 얘가 이 쌀가루에 물을 붓고 술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나 찐 백설기로 만들곤 하는데요. 이 댁에선 죽을 쑤어 담근답니다.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찹쌀가루를 따뜻한 물에 잘 개어 끓는 물에 부은 다음 천천히 죽을 끓이는데 예전부터 순창 지역에 전해오는 백일주를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순창 백일주는 술의 향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빗술을 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을 하면 향이 더 진해지나 이게 봐요. 향이 진해집니다. 찹쌀죽에 거칠게 빻은 누룩을 넣고 밑술을 담근답니다. 죽으로 술을 담그면 도수는 좀 낮지만 향도 좋고 맛이 부드럽다는데요. 죽의 상태에 따라 맛이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군요. 30시간 지나면 이게 다 깨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차갑게 식혀서 찹쌀 고두밥을
만들어서 야하고 같이 또 버무려서 100일 동안 놔두게 되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맞춰주고 100일간의 기다림이 더해져 잘 익은 백일주가 만들어진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차례상에 올릴 술을 담그곤 했었죠. 벌써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술집이가 술떡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해 놓으셨나요? 네. 어우, 술 냄새가. 이맘때면 어느 집에 가도 술 익는 냄새가 나곤 했다는데요. 이댁 술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아주 향이 참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순창 백일주입니다. 아, 이거 참 먹을 만한데요. 입에 향이 그냥 한 모금 남겼는데 쭉 이 숨통까지 다 냄새가 고이는 것 같아요. 향긋함이 오래 입안을 감도는 순창 백일주. 네, 헌공마을이 그러니까 한문으로 누룩을 말린다. 그런데 설날 아침 이 백일주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었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로구만요. 이 운물에 뭔가 넣어 놓으셨다는데요. 이 보자기 안에 약초가 들어있답니다. 섰다 굽는 날 7가지 약초를 이렇게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이게 산초. 네네, 산초. 산초. 산초겠네요. 삽주 뿌립니다 이게.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약초를 우물에 넣어둔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이 7가지. 이 우물에 띄워놓으면은 약초에 나온 좋은 성분이 물에다 배는 거. 우리가 배우면서 이 우물을 마시는 동네분들이 무병하고 네. 건강이라고 배려의 어떤 한 풍습입니다. 아이고. 설날 아침이면 우물에서 약초를 건져온답니다. 그리고 미리 담가둔 술에 이 약초를 넣고 끓인다는군요. 우물에 담가둔 약초를 네. 조그만 보자기를 덜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 얹어서 끓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백일주에 이 약초를 집어넣어서 끓인 게 도소주라는 그 약술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을 모아 엮은 시화 총립에 도소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설날 아침에 도소주를 마시는 것이 옛 풍습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7가지 약재를 우물에 담갔다가 술을 넣고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순서까지 기록돼 있는데요. 자불도의 사악한 기운 소,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술이 도소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월에 먹고 1년 내내 건강하고 역병을 막아내고.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가 막 깨워 갖고 뭐를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1년 장수하려면 이게 안 아프고 잘 자라려면 갖고 막 맛은 되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뭐 술이 조금 맛있었겠어요. 근데 입이라도 대라고 그래요. 도소주란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초들을 넣고 끓인 약주인 셈인데요. 여러 번 끓여 알코올을 없애줬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모두 마실 수가 있었답니다. 팔이 이렇게 커야지. 설날 아침 쓴맛의 도소주를 먹고 나면 할머니는 늘 대추로 만든 이 화전을 입에 넣어주곤 하셨다죠. 옛날에 친정집에서 이렇게 했어.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요 솜씨꾼이었어요. 설 때. 예, 찹쌀 내서 빚어서 먹었어요. 말린 대추에 씨앗을 발라낸 다음 돌돌 말아 썰어 놓으면 예쁜 꽃 모양이 만들어진답니다. 진짜 꽃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정말 대추꽃이 핀 것 같네요.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동글납작하게 빚은 다음 위에 대추꽃을 올리고 기름에 지져낸 떡이 대추화전이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됐습니까?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멋을 정말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꽃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성과 지혜가 한겨울 밥상에 화사한 꽃을 피웁니다. 마음은 벌써 봄을 향해 가고 있죠. 하면 이제 설날이면 육전 부치는 어른들 옆에 앉아 얻어먹는 재미도 쏠쏠했답니다. 명절 되면 엄청 사람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명절, 한 달 후까지 명절, 한 2달이면 명절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러나요? 그런 기분은 못 느끼죠. 명절 기분이. 그래서 명절날 하루 그 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날을 딱 잡아놓고 싶었어. 아이고 아주 이 술상까지. 대추 화전에 육전까지. 설날 도소주 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부터 마시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어린이가 없으니까 우선 선생님 먼저 한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먼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소주는 차갑게 식혀 마시는데요. 진한 약초 향이 냄새만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네요.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은 더 짙으네요. 올 설에는 다들 이 도소주 한 잔씩들 마시고 코로나 이겨내고 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도소주에 병을 막는 힘이 있다 믿었다죠. 그 믿음이 더 간절한 요즘입니다. 명절 때 시골에 가면 외할머니가 꼭 이거 콩나물 잡채 해준 거 생각나지? 저는 이게 제일 생각나는데요. 콩나물 잡채. 큰 시루에다가 하나는 콩나물 잡채용, 하나는 이제 콩나물 빼서 먹고 이제 나무라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명절 때는 이제 거기 방 안에서 놀다가 콩나물에 주저앉았다. 뛰다 놀다가 주저앉으면 이제 누가 그랬는지 몰라. 가만히 다 모르는 척해요. 그 엄마는 보면 딱 알죠. 콩나물에 딱 주저앉아 있으니까 다 혼나는 거야 이제 식구가. 친정인 정읍에선 명절 때면 늘 콩나물 잡채를 만들곤 했답니다. 그리고 콩나물이죠. 콩나물 잘 쉬잖아요. 콩나물은 대가리를 모두 떼어내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놓고요. 미나리, 숙주, 고구마 순도 모두 데쳐서 길이를 맞춰 가지런히 자른 다음 매콤 새콤한 양념에 버무립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차례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손님 접대용. 그리고 이제 명절에는 느끼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식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 조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소화제. 그거 먹고 나서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할머니 맛이 날려나 모르겠다. 아, 마스크 더 내리고. 더 맛있다. 더 맛있어? 한 번 맛보면 젓가락을 멈출 수 없게 된다는 명절 별미랍니다. 도소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나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보양식도 하나 필요하겠죠. 우리 사위 왔으니까 내가 오리만 우리 먹을 때는 아빠랑 먹을 때 오리만 넣어 먹는데 내가 낙지하고 전복을 더 넣어가지고 오늘 오리 백숙 보양식 백숙을 해줄게. 네. 네, 사위를 위한 장모님의 선택은 오리입니다. 여기에 좋은 약초들을 골고루 넣고 전복과 낙지로 맛과 영양을 더합니다. 와, 이 보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네요. 맛있겠다. 배고프네. 안 되고 이제 팔팔 끓인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우리 아이니 유치원 잘 보내고. 좋은 재료들로 아낌없이 채운 장모님표 보양식.
뜨거운 이 한 그릇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거뜬해집니다. 자, 수아나부터 한 잔. 이건 약술입니다.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도소주 한 잔에 서로를 위한 축복을 담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복주머니 하나 줄게. 뭐 하시는 거지? 우리 아이니 할배 고맙습니다.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웠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배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그렇게 마음만은 부족함이 없는 설날입니다. 설이란 말은 낯설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낯선 길을 처음 나서듯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요.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속에 간절한 마음들이 서로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어른에게 세배를 할 때 인사말로 적은 글을 드리는 문안단자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직접 찾아뵙지 못할 때는 따로 이제 서찰을 보내는 세함 풍습도 있었다고 하죠. 예전엔 새해가 되면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어려운 시기이니 올설에도 이렇게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 건강에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